예산에서 도민참여센터 담당하고 계시는 석용욱 주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시민출입니다. 이거요, 석용욱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민참여 예산 담당이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교육 준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이죠. 네. 왜 이걸 마지막에 배치를 했을까?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요. 혹시 이게 땜빵이 아닌가?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왜 빨리 연락이 안 오고 늦게 연락이 왔을까? 급하게 준비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올해 1월달부터 해서 이제 2개월 남짓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거를 했을까?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어제 교육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요성이 뭐 떨어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업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습득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설명을 드려보자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이제 가졌고 앞에 이제 교육하신 이제 분이 교육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래요. 40분이고 저는 4시인데 이어서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앞에 교수님께서는 시간을 쟀습니다. 40분 딱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 3분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 같고요. PPT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저도 PPT 가져오셨어요? 있어요. 아니 혹시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예. 그냥 이걸로 할게요. 사실 PPT를 어제 만들었는데 너무 조잡해가지고 앞에 PPT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입니다. PPT를 했었는데 이걸로 해도 교재를 보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1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얘기하고 있냐 한 50% 20%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예산이라는 것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내용도 방대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 예산이라는 부분들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책자를 보면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라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상식에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정의인데요. 이 키워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계 연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거고요. 세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자체에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출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뭐 사업들, 뭐 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을 놓고서 보면 계속 변동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 예산의 특징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이제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100억 원이면 계획을 세울 때 그 세출의 계획을 세울 때 100억 원으로 잡습니다. 예. 근데 뭐
수입을 50억 원으로 잡았는데 100억 원을 지출하겠다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이건 빚을 지겠다는 거죠. 50억을.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세입이 이제 100억 원인데 그 지출을 50억만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그 사업을 잡혀야겠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나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밑에 예산의 종류입니다. 회계 성질별 분류에 따라서 이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냥 단어 그대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뭐 예산 뭐 이런 것들 일반 회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별 회계는 어떤 특별한 수입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특별하게 지출하는 것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연결되어 있는 A 어떤 관련되는 어떤 것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이 A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회계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성립 시기에 따라서는 딱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초 예산 말 그대로 당초 원래 처음부터 처음에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자에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산서를 납부면 그 예산서는 당초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밑에 수정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도 위에 넘겨요. 근데 넘겼는데 아차 예산이 좀 잘못됐다.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이제 수정 그 조서를 보내요. 예산 조서를 보내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수정 예산이라고 하고요. 성립 전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예산을 갖다가 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의회에 이제 이렇게 썼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예산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 예산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입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이게 1년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입이 작아질 수도 있고 계획이니까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겠고 남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예산은 기본적으로 한 2번을 합니다. 이게 봄철에 한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 연말까지는 아니겠지만 연말 조금 한 몇 달 전에 그거는 이제 결산 추경이라 가지고 이제 정기 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추경 예산을 2번을 하고요. 작년에는 추경을 결산 추경까지 한 4번인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터지게 되면 그 예산을 갖다가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67페이지인데요. 표는 이제 약간 복잡한데요. 이게 예산안이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이게 지자체 단체장이 예산안을 만들어요. 하반기에. 보통 이제 뭐 8월달부터 집행부 예산 편성을 해서 뭐 9월, 10월 그리고 이제 한 11월이 되면 이제 도의회에 이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이게 전체 도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본회의를 개최를 해요. 본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뭐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뭐 도지사님 나오셔가지고 제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이것 좀 잘 좀 이제 원안대로 의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좀 그 분석을 뜯어가지고 한번 봐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워낙 관계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담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이제 그 상임위원회라는 것들을 구성을 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그 상임위에 소속되는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 것이 소관 상임위 심사고요. 이거를 이제 예비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임이라고 하면 이제 뭐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교육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국제교섭위원회, 뭐 환경, 뭐 이런 건설소방, 뭐 이런 식으로 위원회들이 이제 도의원들이 이제 그 상임위에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이거 삭감해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임위에 이제 그 검토를 거치고요. 이 검토 결과가 된 것들을 이제 이거 예결 특위 심사인데 도의회 예결 특위가 구성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안을 심사할 때 그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결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이제 마치고 온 것들에 대해서 이 그 도의회 전체 의원들 중에서 선발된 예결 특위 위원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심사라고 하는데요. 이 종합심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강망이 세번 부결이면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예산안 확정은 12월 중순 이후 그 정도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고요. 도의회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흐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 지출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입 예산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그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세출 예산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출 예산 보면 이 표를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표를 갖다가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시지 말고요.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거 의리하게 보면 일반 공공행정, 뭐 환경보호, 사회복지,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분야별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에 보면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이제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그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분야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분야 부분 밑에 조금 더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표에 보시면은 그 정책 사업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 사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행정 운영 경비는 말 그대로 우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원들 뭐 월급 주고 뭐 내부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데 뭐 학원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재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 이렇게 뭐 상환을 한다든지 돈을 이렇게 전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 사업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제 정책 사업, 밑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공개목, 단출 증거, 후기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품목별 예산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편성목하고 동계목 있잖아요. 품목 이게 품목별 예산이라 해서 품목 중심으로 예산을 짰어요. 그러니까 A 품목에 무엇에서 예를 들어서 목이 이제 시설비다. 시설비면 이 A공사, B공사, C공사, D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품목별 예산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나 이제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투입됐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품목별 예산에서는
시설비에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하면 분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었고 그게 얼마큼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얼마큼 지출되고 그 다음에는 얼마큼 지출되고 다음에는 얼마큼 지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산의 구조가 이게 사업별 예산이고 현재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별 예산 구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정책 단위 세부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분야 흥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단위, 세부까지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이제 예산서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크기로 이제 좀 줄어들고 있구나. 예산서가 예산서의 구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책 사업보다 작은 게 단위 사업, 보다 작은 게 세부 사업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 장에 이제 예산의 성질별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품목별 예산의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한다면 뭐 무슨 인건비, 무슨 뭐 공무직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무슨 인건비 이렇게 이제 딱 분류가 되는 예산서 분류가 되는 이런 형태에 있었던 건데 근데 공무원들한테는 여기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예산의 이제 쓰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제 지출을 할 때 여기에 맞게 공무원들은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그 목에 적용합니다. 이 목으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고 이 목들은 각각의 이제 이 목으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하나하나 열거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인가 뭐 그런 책자가 있고요. 거기 이제 그 이목에서는 이것만 할 수 있다, 저것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열거가 돼 있는데 열거가 돼 있는 대로 집행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이게 물건비에 보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사무관리비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사무를 쓰면서 제기되는 돈이 그래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복사지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공 요금,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인데 만일에 이제 전기세를 사무관리비 목으로 지출한다 못합니다. 못하죠. 예산서에 사무관리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세를 못 냅니다. 이게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예산의 원칙들이 있어요. 뭐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뭐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목적의 사용 그 원칙에 위배가 돼서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감사를 받게 되고 감사결석을 또 처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가끔씩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의 이제 그 이유가 이 예산서에 있는 현재 예산서에 있는 목으로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민원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크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주민 참여 예산과 관계되는 예산을 갖다 제가 표시를 해보고요. 그 예산은 이제 이거를 갖다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이부법으로 구분해 보면 여기 보면 물건비 경상 이전 있고 요 자본지출 400 돼 있죠. 요 앞에까지는 이제 그냥 뭐 경상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경상적 그 지출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경상하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이도 가볍고 물도 가볍고 뭐 이런 것들 화장품도 가볍고 뭐 이런 것들이 지출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공통적인 뭐냐면 사고 나면 없어집니다. 인건비도 보수도 주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상적 경비고 이쪽 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경상적 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자본 지출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자본이라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무겁다라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경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없어지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설 공사를 하잖아요. 다리를 만들잖아요. 다리가 없어지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건물이 세워졌는데 일주일 뒤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본 지출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있는데 이제 민간 자본이전이라고 있는데, 민간에게 자본적인 예산을 주는 거 말 그대로. 민간에게 이제 너네들 뭐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본이라는 걸 크게 두 개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뭐 공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무거운 물품을 사는 거. 네. 이 책상 무겁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공무원에서 하는 게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긴 것들. 이게 조금 그 내구 연한 동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들. 비품이고, 이거는 무겁고 비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405호는 자산 취득비라고 있는데, 자산이 물품 취득비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본 이전이라는 거는 민간에게 그런 이제 공사를 하든지 물품을 사든지 이러한 것들로 예산을 이제 주는 거예요.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자치단체, 흔히 이제 저희들은 시군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군에다가 요런 이제 무거운 뭐 공사를 하든지 뭐 물건을 사든지 뭐 이런 것들 하세요라고 자치단체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이런 이제 경상적 경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표시를 안 했는데, 우리가 민간 자본이전 있고 민간 경상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이제 자본과 경상의 차이인데, 요거는 민간에게 좀 가벼운 거로 쓰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행사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쓰거나 못 쓰지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민간 경상 보조. 그리고 민간 경상,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지분에다가 당신들 행사하는데 보조해 줄 테니까 쓰세요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로 이제 중산 예산이 이제 이렇게 색깔 있는 거 표시된 내용들로 해서 이제 추진이 됩니다. 예, 사업의 성격상 좀 그런데, 예, 일단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예산의 이제 구조를 했을 때 제일 이제 큰 부분이 이제 여기 분야 부분이라고 했죠. 사회복지의 보육 가족 및 여성에 대한 분야와 부문이 있고요. 그 하위에 이제 정책이 있고, 예, 하위에 정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단위 사업, 정책 사업 한번 볼까요? 양성평등 및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이라고 하고, 요 옆에는 이제 분야 부문을 갖다 표시해 놨죠. 예, 그리고 이제 정책 사업 밑에 단위 사업,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을 하겠다 이 예산으로. 그리고 더 하위적으로는 이 사업들 중에서 더 작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을 이 돈으로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야 부분, 그 다음에 부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정책, 단위, 세부 사업. 그리고 요 밑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예산에 쓰이십니다. 아까 제일 큰 표에서 이제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예산서를 볼 때 선생님께서 예산서를 보는 이유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예산서를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일단 해당 부서를 찾고요. 우리 교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산서 정보 공개에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를 찾아 들어가서 뭐 쭉 봐요. 쭉 보는데 이제 사업을 보는 거죠. 1, 2, 3, 세 개 비고 나오는 거 이 세부 사업. 이 세부 사업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사업을 이제 찾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세부 사업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민간에게 돈을 위탁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겠다. 워크숍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상적 비용이죠. 그리고 이제 민간 위탁금이 뭐 참고로 이게 안 나와 있는데 경상적 사업이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데 자본적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
민간 입학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래서 예산이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 교육비하고 나머지 교육비. 뭐 그렇게 좀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예산서를 보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비 이건 아마 균형 발전 뭐 특별회계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는 아닌 거 같아요. 예. 그리고 기금. 요거는 그 국유 기입돼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다 국비라고 보면 돼요. 국비라고 보면 되고 도의 예산서는 시군의 예산이 없어요. 도의 예산서에 실리는 거는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 시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업이 있겠죠. 그럼 총 예산을 아시자고 하면 사실은 그 시군의 예산 사업까지 찾아 들어가야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시군에 넘어가는 예산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있죠. 우리 도의 예산서만 보더라도 자치단체 경상 보조, 자치단체 자본 보조 로 되어 있는 걸 이게 시군에 넘어가서 시군위가 편성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약간 내려오시면요.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도정신 그 사회혁신 추진단에 이제 세출 예산서를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예시를 제가 뽑은 거고요. 예산을 이해하는데 약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뽑고 여기 보면 이제 네. 대동마을 이제 책자 270페이지고요. 그 대동마을 힐링문화쉼터 조성 사업 이 세부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자치단체 자본 보조. 요거는 대동마을 힐링문화쉼터를 조성하는데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돈으로 편성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쉼터라고 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 보조로 되어 있네. 이거는 시군에다가 던져주는 돈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예산이 시군에 어떻게 가냐면 거제시 관광진흥과의 21년도 세출 예산인데 이렇게 나오죠. 대동마을 힐링 쉼터 조성 사업이 모비가 아까 1억 원이었죠. 여기에서 시비가 1억 원 붙어서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산서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 너네들 시설하고 뭐 무거운 물건 사는데 쓰시라고 했으니까 거제시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를 보세요. 시설비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거운 뭐 공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예산이 이제 도와 시군에서 이제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경상남도 세출 예산 규모인데요. 올해 세출 예산 규모가 10조 6,204억 원입니다. 많죠 이게. 금액이 많은데 밑에 글자를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은 올해 예산에 87억 원입니다. 공기만. 이게 계산해 보니까 0.08%. 어떻습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이 많은가요, 작은가요? 적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제가 좀 예산실에 뭐 물어보고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 예산이라는 게 아까 전에 정책 예산이 있고 행정 운영 경비로 하는 게 있고 뭐 재무활동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을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들을 싹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남게 되겠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제 9조 5,286억 원입니다. 9조 5,286억 원이고, 근데 이 예산서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도의 예산서는 국비와 도비가 있겠죠. 국비를 빼요. 국비를 빼버리면 5조 6,463억 원이 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전체 도비가 다 국비가 없죠. 도비로 계산한다. 거기다가 이제 국비가 편성되는 사업들은 도비가 따라붙어요. 아까 전에 이제 거제시 상황을 봤듯이 50% 1억 원이 따라붙잖아요. 이걸 또 빼줘야 돼요. 빼주게 되면은 6,045억 원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6,045억 원으로 이제 도의 어떤 순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6,045억 원도 사실 뜯어보면 계속 해왔던 사업들, 그 사업들은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사업의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에 뭐 직원들 많이 빌면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재원이 뭐 1,000억 원, 2,000억 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 순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6,045억 원이고요. 요게 이제 87억 원 주민参예산하면 1.4%가 됩니다. 아까 전에 0.08%인데 이 계산해 보니까 1.4%가 됩니다.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뭐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예산이 그만큼 헛되게 쓰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이제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하고요. 예. 그 작년에 경남도 그 주민참여 실린 금액이라 하나요? 원래 애초에 그 네. 예산에 반영하려고 잡았던 금액이 또 주신 자료 보면은 네. 130억인데 시군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130억인데 실제 반영되는 게 올해 87억이라는 뜻인 그게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전체 예산이 130억이 맞고요. 네. 그제 그 130억 중에서 이제 그 시군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시군비를 뺀 금액이 87억 원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민참여 예산할 때 설명이 될 거예요. 올해는 170억이잖아요. 도비는 104억 원이고 시군비는 66억 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죠. 우리가 도민들이 봤을 때 이제 내가 하고 우리 동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이 사업들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이제 어떤 예산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구분하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비든 시비든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13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는 170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 계획을 할 때는 궁금한 건 작년에 이렇게 이제 시비를 빼고 계획했을 때 도비를 얼마큼 계획을 했었던 거죠? 도비를 90억입니다. 90억인데 87억이 잡혔어요. 예, 87억이 이게 최종 예산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깎인 거. 깎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예산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의회에서 하나 2억 원짜리 사업이 날라갔어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아마 그리고 뭐 심사 과정에서 이게 좀 제외가 되는 우리 공모 규모라는 게 있고 실제로 이제 사업을 갖다가 선정하게 되면 딱 공모 규모의 금액대로 이렇게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이와 표면적으로 보면은 깎였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130억, 170억이니까 이게 더 늘어난 걸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에서도 뭐라 하냐면은 너무 시 부담금을 크게 잡아가지고 예. 하니까 같이 이 사업을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인 거예요. 주민참여에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도로 예산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시군비도 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1.4%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이제 그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예산이고 이제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좀 설명하면은 좀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창원시에 뭔가를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시위와 도가 같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지역 주도형 사업이 있어요. 그 지역 주도형 사업을 작년에 10억 원을 도비로 편성을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거죠. 그거를 이제 전에 이제 그 시군비 매칭이 없이 이제 줬어요. 그렇죠. 이게 주게 됐는데 이거 2,500만 원씩 이제 사업별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게 드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저기 작년에 이제 도의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도의회 이제 지적 사항입니다. 너네 도대체 도시군 연계 사업, 시군의 일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하면서 지역 주도형 사업도 결국에는 어떤 한 개 시군의 한 개 읍면동의 사업이 아니냐. 또 매칭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도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시군의 부담을 더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또 이제 주장도 의회 이제 주장도 사실은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합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주민자치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군비를 이제 파악을 시켰어요. 파악을 시켰고 사실은 또 매칭 비율도 5대5 아니에요? 매칭 비율도 작년에 이제 도시군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5대5였는데 올해는 4대6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6월 며칠인가 그때 시군하고 도하고 이제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들이 좀 오고 갔거든요. 오고 가면서 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 이제 많이 좀 설명을 하고 좀 방해를 구하는 그렇게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시군에서도 그래요. 이제 50으로 가다가 40, 60으로 바뀌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요. 예.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연도 안에 계시는 분들 예. 계시고 예. 여기도 이제 그 지자체에 들어가면 의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가서 이제 배운 데는 5대5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4대6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정확한 그 정보를 170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보면은 저희들 헷갈리는 부분이 네. 어렵지만은 그렇게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군에도 이제 저희들 이제 시군 부서에는 이제 이미 다 설명을 마쳤고 그리고 주민자치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에 지사님 결재가 남아 있습니다. 계획이 남아 있는데 이제 시군에 이제 담당 이제 부서에는 일단은 그 안을 갖다가 이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이게 27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위원님도 좀 계시죠? 잘 아시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이 못 잡아서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냥 귀엽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예산, 주민참여 예산은 그냥 우리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잘 구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서 이걸 해주셔라는 걸 예산을 편성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고요. 이거는 지금 경상남도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전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반영을 해주세요라는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공모 사업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018년, 19년, 이제 20년 이렇게 이제 공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몇 년 추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할 거라 생각하고 실제 실물을 보는 입장에서 다른 시도에도 이 관심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부분도 선생님께서 많이 좀 아시고 또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2018년부터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임자들이 굉장히 잘했대요. 잘해가지고 이제 18, 19, 20년도 전국에 2등을 했죠. 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저는 2등만 해도 본전이라 생각하는데 위에서는 좀 3년수 2등 했는데 1등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담당자 죽겠어요. 너무 힘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도 마지막에 넣어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273페이지 보시면 등산 예산 운영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표는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제안을 하고 검토하고 심사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사업 제안은 수시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사님 결재가 끝나고 나면
그 시기에 즈음해서 3월부터 5월 한 20며칠 정도까지 집중 공모 기간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이것들을 타당성 검토 예상기구 심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들이 꾸려져 있고요. 올해 이제 5기 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 당연직 포함해서 100명, 위촉 분들까지 다 합쳐서 100명이 되고요. 우리가 민간 선생님들하고 선생님 위원님들이 84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이제 위원회 규모도 이제 커지고 있고요. 아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 연구에 회의를 했었는데 위원회 규모를 더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하게 되면 이제 총회와 도민 투표를 거쳐서 제한된 사업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결정이 된 사업들을 이제 사업부서에 소관사업부서에 넘기게 되고 그 소관사업부서는 우선은 예산안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12월 달에 도의회 이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청되고 이 사업들은 다음에 진행됩니다. 그 사업평가 사업점검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역할이 주민참여 예산의 이 부분인데요. 이게 모니터링단인데요. 이게 사업 점검을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도 좀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쯤에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 그 제한된 사업들이 이제 뭐 종료가 될 쯤에서 이제 현장에 이제 점검을 나가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는 거죠. 요거를 갖다 올해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생각해요. 이 점검을 한 것들을 제안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해주자.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들이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사업 진행을 보게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고 사업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개선을 해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점검한 결과가 되면은 요게 이제 삐링 제가 문자로 날아가서 링크를 걸어서 결정과 의견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정말 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연구에 또 주민참여 예산 위원분들과 그 사업에 대한 또 전반적인 점검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중간에 죄송한데 혹시 몇 분 정도 드리면 마무리가 되실까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네. 5분 안에 네. 안에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운영성과 문제점은 운영성과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문제점은 그냥 제목 보고 그냥 하자는 것 같아요. 5대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민주도 체계를 주민이 좀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평가까지 주민들이 좀 주도하는 그거를 확립해 보자라는 이제 방향 목표를 잡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한 사업의 질적 향상인데 그 사업이 이제 약간 1.4%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이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사업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년차, 4년차에 접어들게 되고 이제는 제한한 사업들이 좀 질을 높이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책자 나와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제한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확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지금 사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민들의 공감을 좀 같이 가는 하고 그다음에 올해 주민자치형이 지역주정에서 변환되고 주민자치형이 실사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17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가로에가 글자 좀 작게 되어 있죠. 도비 104억 원, 시군비 22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도시군 연계 협력성과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형 사업이 40, 60%로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동참여형 같은 경우는 고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이고 그 시군 연계형은 일개 시군의 어떤 영향 이게 더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 참여형은 도 전체 이만 청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주민자치형은 읍면동 단위 시군 단위가 읍면동 단위 마을 단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올해 주민자치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다음 기회에 자세한 주민자치형 사업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2분 남았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공모사업 288페이지에 공모사업 신청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사업의 제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지원자분들의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공모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 288페이지고 이 공모 신청서를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제 개인의 어떤 인증사, 사업명, 사업 대상, 목적, 사업 위치 유한 내용 과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선생님께서 제안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목적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하고요. 이 사업 목적이 예를 들어서 치매를 예를 들면 그 치매라는 부분들이 치매가 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치매 전 단계에 있는 그 인지정학을 진행되는 어르신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암보다도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암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릴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갖다가 그들이 이만큼의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목적과 이제 취지를 잡아주시고요. 거기에서 목적과 취지 속에서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A, B, C, D가 나오게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들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 사업의 제안서들이 한 70~80%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다음 기회에 좋은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듣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